세 번째로 삼투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물 등의 용매가 세포막 등의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용질의 크기가 커서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 없을 때 발생을 하고요. 물질 이동에 ATP 등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투가 진행될수록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보겠습니다. 용질은 다른 물질이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고 용해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현상이고요.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질이 설탕이 용매의 물과 용해가 되면 용액이 설탕물이 되는 게 예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온 확산과 그리고 지금 나온 삼투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물질 이동에 ATP 등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요. 물질 이동이 진행될수록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차이점은 확산은 고농도 용액에서 저농도 용액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고 삼투는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적혈구 등의 동물 세포의 삼투 현상 보겠습니다. 저장액, 즉 세포 내부보다 농도 낮은 용액에 넣으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큽니다. 그럼 세포 무게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세포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을 용혈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세포긴 세포인데 적혈구라는 조건이 붙으면 용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등장액에 넣었을 때 보겠습니다. 세포 내부와 농도가 같은 용액인 등장액에 넣으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세포 무게가 일정한데 이때 물의 이동에 존재는 하지만 순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이 한자로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는데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물질의 이동이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세포의 부피나 모양에 변화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장액에 넣었을 때, 즉 세포 내부보다 농도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무게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세포가 쭈그러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식물세포, 즉 예시로 양파세포 등의 삼투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게가 증가를 하고요. 세포가 팽팽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터지지만 여기서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포벽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터지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과 똑같기 때문에 세포의 무게가 일정하고요. 물의 이동은 존재하지만 순수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물질의 이동이 존재하는 상태인 동적 평형 상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세포의 부피의 모양에 변화 없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이 크기 때문에 세포의 무게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원형질이란 말이 상당히 생소한데요. 원형질 막은 그냥 세포막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원형질은 세포막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 전부인 세포질과 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질이 옛날 말인데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세포, 막, 세포질, 핵 이런 말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을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금의 말인 이런 말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삼투압, 팽압, 흡수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은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에 삼투압이 포함이 돼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팽압은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 Y축이고 세포의 부피는 X축입니다. 삼투압은 점점 감소하고요. 팽압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흡수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계면은 등장액, 이 전은 고장액, 이 이후는 저장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한 개 원형질 분리인데요. 이 지점은 바로 팽합이 0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삼투압과 동일해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형질의 정의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색 부분 최대 팽윤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삼투압과 팽합이 똑같기 때문에 흡수력이 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원형질이 분리되어 있는 즉 고장액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원형질 나왔는데요. 세포질이랑 핵 다 합한 것 전체 이거를 원형질이라고 지칭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3투의 예시 보겠습니다. 과일을 꿀, 설탕 등을 이용해서 절일 때 물이 빠져나가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소금 뿌려놓은 배추에서 물 빠져나가서 배추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오랫동안 소금에 절이면 세포막이 반투과성막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배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추에서 짠맛 나는 이런 특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뿌리에서 땅속의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콩팥의 세뇨관에서 물이 재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줌 나오게 되고요. 세뇨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세뇨관입니다. 콩팥에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액체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여과가 된 다음에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과 1번, 재흡수 2번, 분비 3번을 통해서 오줌이 되는 상황이다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두 번째 단계인 이 재흡수 단계가 바로 삼투의 원리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과, 재흡수, 분비되는 물질의 종류는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삼투의 예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